그 관세를 포기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꿈꾸는 미국 내 경제 성장 전략이라든지 미국의 영향력을 대외로 투사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레버리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미국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데 그거에 가장 중요한 총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포기할 수가 없죠. 11월 중간 선거까지 지금 시간 좀 남아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판결을 계기로 해서 관세는 유지하되 보다 탄력적으로 가긴 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는 거하고 미국이 이란 때리는 건 다르거든요. 네타냐후 총리는 항상 공식 성상에서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 뭐냐? 자기한테 세 가지만 물어달래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이란. 만약에 이란을 싫어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란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면 그 나라 정보기관은 무능한 거죠. 네, 트럼프가 큰 거 하나 쌌죠. 근데 대법원이 그걸 잘 매듭을 좀 져주나 싶었는데 트럼프가 다시 그 대법원 결정이고 자시고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이란이랑 큰 거 한 건 할 것 같은데 정말 트럼프는 어떻게 이렇게 1년 내내 뉴스를 몰고 다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로 이제 이란 이야기 좀 더 집중해서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의 민정훈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관세 정리 좀 잘 부탁. 너무 복잡해요 이거.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MBA 자격 있는 우리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NBA에서 그 관세도 배우나요 혹시? 안 배웁니다. 안 배웁니다. 네. 네. 자, 일단 미국 대법원이 네. 야 그래도 확실히 대법원은 아직 살아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왜냐면 이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많다고 그래서 이거 좀 어렵지 않겠나 했는데, 그래도 지금 트럼프의 이 관세 부과는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일단 6대3.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래서 사안이 복잡해서 그냥 제가 이해한 대로 최대한 좀 쉽게 그냥 좀 풀면, 일단 대법원에서 그 트럼프가 상호관세 매기는 거, 지금 전 세계 상대로 상호관세 매기고 다니는 거, 이거 위헌이야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보수 대법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6대3으로 위헌 판결이 났는데,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각국에 상호관세 매길 권한이 없다. 그건 의회의 권한이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위헌 판결이 났으니까 여태까지 우리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게 또 막 한미 정상회담 하고 했어요. 네. 25% 달라고 한 거 15%로 낮춰놨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상호관세가 15%였고 다른 나라도 뭐 35%, 40%, 막 20% 뚝쭉 있었는데 이거 다 무효로 해라라는 결정이 나온 겁니다. 진짜 기운 빠진다 진짜. 왜요? 이거 너무 뭐 힘들게 하는 짓이야. 협상했는데 어쨌든 없애라라고 한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거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어쩔? 라고 하면서 우회로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네. 무역법 제 122조라는 게 네. 있어. 여기에 따라서 나 전 세계 다시 10% 때릴 거야. 아니야. 10% 갖고 안 되겠어. 15% 때릴 거야. 제정신이야. 라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대법원이 그 미국에서 얼마나 그래 권위가 있습니까? 대법원의 판결, 뭐 연방 대법원 특히나 여기서 내린 판결은 진짜 미국 어느 주든 어느 지도자든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트럼프는 뭔 소리야? 그냥 10% 15% 때려버려 이렇게 네.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어쨌든 국내 정책도 그렇고 경제 정책도 그렇고 대외 정책도 그렇고 관세가 주요한 정책적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도 네. 대체 수단을 찾을 거라고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관세를 포기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꿈꾸는 미국 내 경제 성장 전략이라든지 미국의 영향력을 대외로 투사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레버리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미국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데 그거에 가장 중요한 총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포기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안을 찾는 거고, 기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상호 관세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행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 연방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했다. 즉 의회가 어떤 특정한 그 관세를 부과하려면 품목 관세 뭐 말씀 지금 얘기하는 뭐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행정부가 그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관세 권한인데 이거는 의회가
좀 승인을 해주고 권한을 위임해가지고 행정부가 이제 그 시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에게 네. 상호관세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연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품목 관세라든지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행정부도 권한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시행할 거라고 이미 알려줄 수 있었고 그 길을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15% 이렇게 매기는 건 이거는 의회 승인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 아니고 뭐 자동차 뭐 30% 반도체 뭐 50%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대통령이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법적 권한이 그 법을 만들 때 그 의회가 그 권한을 위임해 줬기 때문에 절차적 정대성이 확보된 권한이기 때문에 품목부과 관세는 그 매기는데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상호관세를 통해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싶어서 네. 그걸 만든 건데 그게 위헌 판결이 났고 이미 1심, 2심 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났고 그걸 네. 연방 대법원이 그냥 그 인정해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게 위헌이 나도 다른 대안을 통해서 관세를 유지해 나갈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을 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예상됐던 일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연방대법원이 할 거냐 아니면 정무적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법리적인 것을 선택을 한 거고 그래서 앵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연방대법원이 살아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람만 있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람만 있는 게 다행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막 대미 투자 엄청 해갖고 이제 15로 낮춰놓은 거 아니에요. 일본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고 근데 다른 막 버티던 나라들, 그러니까 캐나다나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뭐 60몇 프로 막 50% 이렇게 하다가 이제 15%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이게? 그 네. 주요국 관세 변화 저희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쨌거나 개이득을 본 국가들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상호관세로 브라질이 50% 맡고 있었고 네. 캐나다가 35%, 중국이 20% 맡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건 전체적으로 무효가 된 거니까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일괄 15% 다시 때릴 거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중국은 20% 맞다가 15% 맞게 되는 거니까 유리한 거죠. 그 중국도 빨리 다시 뭐 80%를 때리든 하시라고 하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할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뭐 그러니까 아 그래요? 왜냐하면 무역법 122조를 통해 가지고 네. 이제 처음에 10% 부과하려고 했다가 15%로 늘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122조에 허용된 최고 세율이에요. 15%가 네. 그걸 통해 가지고 네. 한국이라든지 일본, 네. EU 같이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 15%가 상호관세를 네. 부과했었잖아요. 그걸 유지하고 그리고 무역법 301조를 통해 가지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 이제 그 품목별이나 나라별로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절차가 좀 필요해요. 네. 뭐 그 절차를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무역법 122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결해주는 브릿지가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무역법 301조라든지 여타 그럼 그걸 통해서 301조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나라들 15%로 현재는 가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뿔이 나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 상황에 딱 15%할 때 중국에서는 수출 엄청 하려고 하겠네. 그죠? 아니 관세 쌀 때 빨리 막 저 쟁여두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좋은 포인트죠.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도 네. 관세가 어쨌든 대중국 관세가 높고 자기들이 부과해 그 지불해야 되니까 네. 그 부분에서 불만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네. 오더를 주문을 해가지고 쟁여놓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동안 냈던 관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효 판결은 받았지만 그동안 냈던 거 사실은 잘못 낸 거고 당연히 돌려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돌려받기가 어렵다면서요? 아니, 그 지켜봐야 돼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떤 판결을 안 해줬어요. 하급 법원에서 그 지난 부분에 대해서 지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가 이미 벌어들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그게 즉각적으로 시행이 돼버리면 뭐 미국 경제에는 혼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판단을 해서든지 어떤 그 정무적 판단을 해서든지 요거는 쏙 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 이제 그 1,000개가 넘는 미국 기업들 그다음에 외국 기업들 미국 내 자회사들이 소송을 걸어놨기 때문에 네. 이제 지루한 법적 절차가 시작이 될 거고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 오래될 거고 우리 기업들도 이제 미국 내 자회사를 통해서 소송을 준비한 그 회사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더 동참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각각 기업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내는 거예요? 환급해 달라고? 그렇죠. 근데 약간 좀 찍힐까봐 무서워서 못하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그 소송을 그 준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해주는 거지만 소송의 주체는 그 기업인데. 예, 관세를 그 지불한 그 기업들이 되는 거죠.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타이어 회사라든지 네. 여타 그 회사들 있잖아요. 근데 한국 그 본사가 못하고 미국 내 자회사라든지 협력 파트너들을 통해 가지고 싹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괜히 눈 밖에 나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갑자기 품목관세 포함시키고 예, 뭐 그럼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다 우리 기업들의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들어서 못 해먹겠네 진짜. 아유. 아니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지금 이게 두 분 보실 때 그 현재 미국에서의 인기 내지 위상 혹은 뭐 다음 중간 선거까지 그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밖에서 볼 땐 되게 이 양반 좀 거의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만큼 또 인기 여전하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거는 혹시 좀 파악이 좀 돼요? 뭐 저는 미국 정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네. 모르겠고 이란과 관계된 것을 보면은 마가 지지자들에서도 약간 균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도대체 당신이 멋있게 이렇게까지 때려놓고. 멋있게 만들려는 게 미국이냐 아니면 다른 나라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의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마가 내에서도 그 미국 왜 그러냐면 네. 이게 그냥 그 관세 정책에 대한 그 찬반을 떠나서 이게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 소비자한테 직접 영향을 미친다. 즉 수입 물가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미국 유권자들이 어포더빌리티라고 그래서 물건값이 너무 높아서 그거를 구매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거에 그 관세가 일조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주로 민주당 지지층, 중도층 그리고 일부 공화당 지지층들, 그 트럼프 지지층들이 그걸 갖고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러한 그 판결이 나오면 그러한 부정적 인식에 조금 더 좀 그 힘을 좀 실어줄 수 있겠죠.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지금 시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판결을 계기로 해서 관세는 유지하되 보다 탄력적으로 가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 그 소비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체가 불가능한 수입 같은 경우는 벌써 관세를 면제해 주거든요. 뭐 이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더 좀 탄력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지지율은 지금 되게 낮아진 건 맞아요? 지지율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 그 하나의 그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뭐 35% 6% 나오는 그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20년, 24년 대선 치면서 우리가 흑역사가 많잖아요. 네, 네. 그 승자 예측에 있어서 그래서 평균을 냅니다. 여론조사 평균을 내는데 그걸 보면 크게 안 떨어졌어요? 예, 한 40% 2% 이렇게 가요. 여전히. 그거 보면 참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미국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트럼프에 대한 애정이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공고한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씁쓸한 면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얼마 전에 무슨 텍사스인가 거기서도 왜 졌잖아요. 그건 뭐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었나요? 근데 그게 말씀드리던 그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유권자 표심, 그러니까 보궐선거, 재선거, 텍사스 그 보궐선거, 연방 하원의원 선거, 그다음에 주 상원의원 선거 이런 거에서 텍사스 그러니까 공화당이 텃밭이라는 데서도 다 졌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딱 들여다보면 두 가지죠. 그러니까 경제, 어포더빌리티, 물가가 너무 높아. 그 물가를 잡으라고 바이든보다 잘할 것 같아서 뽑아줬는데 잘 못하네. 그다음에 너무 강경하게 이민 정책을 피니까.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지지율 한 5에서 10% 넘게 놓았던 라티노, 히스패닉들이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경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향후,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올해 3분기 어느 정도의 어떤 경제적 만회를 하느냐, 그게 가능하냐, 요게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어젠가요? 그 마라로고에 침입한 20대 남성 그냥 사살을 했잖아요. 그 사실 어쨌든 그 마라로고 리조트에 침입하려고 했다는 거는 뭐 잘못이긴 하지만 그렇게 현장에서 사살까지 해버리면 그 약간 미국 내에서는 좀 과한 대응이라는 여론은 없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총기를 가지고 있고 네. 총기에 실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르죠. 우리처럼 이제 막 기껏해 흉기를 템포에서 듣거나 뭐, 예. 그런 게
그러면 요원들이라든지 공권력, 그러니까 경찰력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총기를 갖고 들어갔고 거기 실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상당한 위협이라고 판단을 해서 어떤 그 사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가 되면 네. 그 부분에서는 미국 내에서 뭐 과하다고 얘기하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냥 수긍하는 이런 분위기여서 이 총기 기저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미국 그 유권자들한테 뭐 어떻게 참견할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생각되는 거는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뭐 암살을 혹시라도 한다거나 시도한다거나 했을 때는 괜히 트럼프 더 영웅 만들고 역사에 남는 대통령 만들 수도 있다. 자칫 잘못하면 진짜 이 법적으로 이 사람이 제대로 단죄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걸 하나하나 이렇게 밝히는 그게 또 국민들의 뭐 다수의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내리는 게 중요하지. 그런 암살 내지는 뭐 그런 사살 같은 거를 자칫 시도하다가는 오히려 더 트럼프를 역사에 남는 위인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거 안 하시는 게 난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네. 재작년 대선 2024년 때 어떤 트럼프 후보, 당시 후보 암살 시도 때문에 그때 그래요. 수치 지나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인한 파이트 사진이- 외치면서 상당히 그 선거에서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세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그 정부가 그 대법원 결과 보고도 어쨌든 우리는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한 거 그대로 갈 거다. 이번 판결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 기반에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썼던 그 팩트 시트가 있는 건데 상호 관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뭐 자동차 품목 관세도 15%로 깎았고 거기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안보 협력 내용도 들어가 있잖아요. 핵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거고 미국도 그걸 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가장 최우선수를 두는 것은 이제 대미 투자인 거고 대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 관세였는데 이게 무력화되니까 대미 투자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게 네.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요 교역국들의 대미 투자는 유지될 거다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안보 분야에서의 성과 있지 않습니까? 네. 핵잠 도입이라든지 이제 원자력 역량을 확대하는 부분 이건 진짜 오래된 우리의 그 수건이고 대미 투자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또 미국 시장에서 팔로를 개철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관세가 무력화됐다 하더라도 대미 투자는 한미 관계 전반을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세가 무력화됐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무효한다면 이건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서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한미 관계 전반, 그러니까 정치 외교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수단이 무력화됐더라도 이제 약속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나가면서 한미 관계를 유지하고 동맹을 강화하겠다. 이 부분이 우리에겐 보다 더 전략적 이익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네네.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네. 부분이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같은 주요국들이 어떤 그 약속을 지켜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갈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레버리지를 또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우리가 잘 가면 대신 막 불확실하게 갑자기 또 막 20%씩 또 때릴 거야 뭐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 얼마나 그 불확실성이 좀 안 좋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냥 트럼프가 뭐 오늘부터 50%뭐 이런 얘기 뭐 반도체 뭐 칩은 뭐 100% 이런 얘기 한 번씩 해버리면 참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복잡해지니까 근데 오늘 우리 주식 많이 올랐죠. 오늘 아침엔 제가 좀 올라가는 걸 봤는데 네, 딱히 흔들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5,820 뭐 이 정도 반도체들은 한 2, 3% 정도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은 합니다만 상황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란을 트럼프가 칠 것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치진 않았죠 아직은. 아직은 안 쳤습니다. 예. 그 상황 한번 잠깐 정리 좀 핵협상도 해주시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핵 협상을 정확히 말하면 목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스위스에서 돌아오는 목요일에 제네바에서 하기로 했고요. 네. 지금 지난 금요일에 그 이란의 아락치 외교장관이 네. 2, 3일 내로 자기 수정안을 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화요일 날 회의를 할 때 그 미국에서
미국이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안을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금요일에 2, 3일 후에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제 오늘 내일 주겠죠. 네. 아니면 뭐 목요일 날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날 그걸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면은 네. 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데 아락치 외교장관은 굉장히 좀 희망적인 걸 얘기하더라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안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약간 미국이 나오는 소리가 좀 더 유연해졌어요. 그전에는 우라늄 농축은 0%, 니네는 이란에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농축은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상징적인 게 몇 퍼센트일까? 뭐 0.1%라도. 네. 네, 그러면 이란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에서는 해야겠다라는 게 이란의 그 가장 레드라인이거든요. 네.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그 미국에서 절대 하지 않았던 말들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희망적으로 보기는 합니다. 근데 물론 이게 전부 다 그 명분을 쌓기 위한 공격을 명분을 쌓기 위한 뭐 페인트 모션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란 내에서 우라늄 농축하고 싶은 거고 네. 네. 미국은 절대 안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예. 이제 기본 입장인데 예. 여기에 약간 온도 차는 좀 보인다는 거죠 지금. 네, 사실 작년에 1, 2차 회담을 할 때는 위트코프가 이란이 3.67% 정도까지는 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1, 2차 회담은 잘 됐어요. 근데 3차부터 문제가 됐던 게 백악관 내에서 굉장히 거부 소리가 나왔던 겁니다. 무슨 소리냐.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바꿨거든요. 네네. 안 되는 걸로. 네. 그러면서 지금 뭐 전쟁도 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상징적이라면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어느 보도가 나오냐면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에는 농축을 하지 않겠다. 예,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재임 끝나면 한 뭐 0.몇 %라도 시작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트럼프의 성과는 만들어주고. 네, 만들어주고. 트럼프 기간 한정. 네, 네. 그 이란을 공격하는 게 진짜 이란이 뭘 잘못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미국 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 그냥 때리는 건지 그게 약간 좀 헷갈립니다. 저도 그래서 약간 네.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막상 마가네에서도 지금 이란 공격하는 거에 찬반이 있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뭐 터커 칼슨도 그렇고 마가의 일주 주자들 스티브 매넌도 그렇고요. 마가의 일대 주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요. 미국이 이란을 쳐서 얻을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오히려 미국이 더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란을 쳐서 가장 이득 보는 나라가 있겠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입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네. 꿈에도 소원은 미국이 이란 때리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때리면 뭐가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는 거하고 미국이 이란 때리는 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때려주고 이스라엘은 도와서 이란을 무력화시키는 게. 예, 뭐 네타냐후 총리는 항상 공식 성상에서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 뭐냐? 자기한테 세 가지만 물어달래요. 그 뭐냐? 그랬더니 이란. 20년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네. 미국이 이란을 때려줘요. 근데 그 이제 뭐 이렇게 기사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마두로 생포할 때는 베네수엘라 진짜 확실히 잡아가지고 그게 정말 2시간만 성공적인 작전이 가능했지만 이란에 대한 공격은 그렇게 완벽하게 수행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마두로 주변에서는 마두로를 다 배신했잖아요. 근데 이란에서는 최고 지도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배신할 사람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베네수엘라 군과 이란의 군은 좀 다르고요. 확실히 다르고요. 타격을 입히기는 어려울 수 있다. 물론 마음 먹고 뭐 폭격을 해가지고 네. 뭐 벙커 버스터를 때려서 어디 있든지 지난번에 그 죽일 수는 네. 있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란에서 그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뭐 어떻게 할 건데?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아야톨라 한 명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이란이 끝나냐? 이란에 아야톨라가 또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사담 후세인 제거한 거하고 달라요. 사담 후세인이 제거하면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그 체제가 1인 독재 체제였잖아요. 이란은 1인 독재 체제는 아니거든요.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또 하메네이 자리를 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라크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되고 네네. 까다피의 리비아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이란이 왜 한참 뭐 시민들의 그 시위가 엄청났었잖아요. 네. 그건 이제 완전 제압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일단은 끝났다고 봐야죠. 오 그래요? 아 그래? 그 완전히 정부의 승리로? 정부 승리죠.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죠. 지금 뭐 그 학생들이 다시 데모를 시작하고 네. 있긴 하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란이 원래 2학기가 1월에 시작해요. 네.
근데 시위가 있어가지고 늦어졌어요 이번에는. 예, 예.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2월 21일에 시작을 한 겁니다. 예, 예. 이라는 토요일이 월요일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서 네. 죽은 친구들에 대한 그 추모제를 하면서 시위가 시작된 거고요. 예. 이런 시위는 뭐 이란에서는 늘 있어 왔던 시위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 시위는. 그러니까 이거를 폭력적으로 가기 전에는 막지는 않을 거예요. 예. 평화적인 시위까지 막진 않겠지만 네. 또 지난번처럼 조금 이제 움직임이 거칠어지면 다시 네. 강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란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난 시위도 1월 7일 전까지는 시위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고 경찰도 그냥 이렇게 관망하고 있었는데 1월 7일부터 급작스럽게 나빠진 거에는 불순 세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불순 세력이요? 그러니까 많이 듣던 얘기인데. 예. 밑에서 그러니까 해외 공작 세력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정권을 네, 공작 세력이. 흔들려는. 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래서 자기는 그 이란 정부는 그런 아이들을 추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란을 싫어하는 나라가 있는데 네. 이란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면 그 나라 정보기관은 무능한 거죠. 아하. 그럼 무능한 겁니다.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면 충분히 추론하실 수 있죠. 네. 충분히 추론합니다. 그럼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네. 트럼프는 정말 이 핵 합의를 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위트코프가 최근에 지금 한 얘기가 재밌는데 네.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좀 각색을 한다면 야 우리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군사력 보여주고 겁을 주는데 왜 쟤네들 합의를 안 하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겁을 이렇게 주면 그러니까 사실은 미군 해군력의 3분의 1이 가 있고요. 예. 미국 공군력의 2분의 1이 지금 배치됐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손 들고 나오고 무서워가지고 하지 않은 대로 할 것 같은데 네. 여기 쟤네들 왜 저러지? 이걸 이상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위트커프 말로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인 힘으로 보여주면 얘네들이 깨갱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란은 그거 아닙니다. 이란은 협박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협상 아니냐. 협상이면 서로 맞춰가는 거지 어떻게 니네 걸 갖다 놓고 우리한테 받으라고 하는 거냐.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란 안 하죠. 트럼프 스타일이잖아요. 네, 트럼프 스타일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트럼프를 못 믿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년에 나왔던 국가안보 전략보고서나 네. 국방전략보고서 이런 걸 보면 이란의 힘은 수십 년간에 최대로 약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겠다 이러한 나름대로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란의 힘이 최대로 약해진 상황에서 이란을 그 군사적으로 공격해가지고 혼란을 부추기고 어떤 중동에서의 어떤 사우디라든지 여타 중동 그 동맹이나 우호국들에게 안보적 불안을 갖다 증가시키는 것이 과연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냐.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내 마가 세력들도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왜 또 그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돈을 쓰고 희생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불필요한 전쟁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 11월 중간선거가 있는데 네. 과연 그러한 분란을 굳이 만들 만들 필요가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꼭 필요하다면은 뭐 제한적으로 코피 작전을 해서 뭐 군사 시설이나 뭐 이런 것을 폭격하고 마무리할 텐데 근데 이번에는 이란이 보복을 제대로 하겠다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어쨌든 우라늄 농축이 있어가지고 20% 미만, 네. 즉 상업적 쓰는 그 우라늄 농축이거든요. 그 네. 이상으로 넘어가면 군사적이고 가기 때문에 20%가 마지노선이고 전농축은 5% 정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가 나온 얘기가 전농축으로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제적으로 용인이 되는 요 부분은 인정해 줄 수 않느냐 이렇게 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만들어서 이제 그 오바마가 망쳐놓은 그런 이란 핵협정을 자신이 이제 되돌려. 위대하게 훨씬 더 낮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베네수엘라 치고 이란 친 게 어떤 분들은 중국의 기름을 싸게 이게 가져가는 그 루트가 베네수엘라랑 이란이랑 그거 두 개를 쳤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거 어떻게 좀 근거 있는 얘기예요? 아니 하도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그런 얘기는 뭐 그것만 있습니까? 뭐 또 아. 어떤 데에서는 또 음모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뭐 로스차일드 가문이 장악하지 못한 중앙은행은 뭐 이란, 쿠바, 예. 베네수엘라 세 나라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게 맞는지 모릅니다. 베네수엘라는 뭐 돈로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다시 복구하고 싶은 건 분명히 보여요. 왜냐하면 원래 거기가 뒷마당이었는데 중국이 한 20년 전 치고 들어오면서 영향력이 약해졌다. 그리고 네. 에너지 안보나 원자재를 보면 중남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베네수엘라는 상징적인 게 좋죠. 그래서 중진류도 있고 그 중진류를 갖다가 중국이 베네수엘라 투자에 대한 그러한 대금으로 갖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을 영내에서 몰아내는 데 있어서는 군사작전의 목표도 분명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측근들도 돌아섰고 했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도 그렇고 그 효과도 좋은 거니까 했지만 이란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실제로 때릴 가능성 그럼 두 분 다 좀 낮게 보시나요? 그 아무도 몰라요. 몰라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도 하는 말이 우리도 모르겠다고 그러거든요. 대통령이 무슨 생각하는지는. 근데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네. 이스라엘은 꼭 하고 싶어해요. 이스라엘 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지금 핵 문제가 아니라 탄도미사일. 이란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이 2,000기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스라엘의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때리고 싶어 했고 작년 12월 29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회담도 그 얘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랬었을 때 미국이 오케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월 달쯤에는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탄도미사일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탄도미사일 더 넘어서 지금 확대가 된 건데 이스라엘은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반드시 지금 묶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큰 화근이 될 거다.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탄도미사일을 막아놓지 않으면 올해 네. 지나면 내년에는 5,000기가 될 것이다. 그럼 5,000기가 한 번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스라엘로서는 진짜 곤혹스러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존의 문제가 달려있기도 합니다. 탄도미사일. 이란이 이렇게 뒤에서 조종하는 뭐 있잖아요. 그 뭐 무장단체들. 네. 거긴 여전히 잘 이란이랑 관계는 유지돼요? 이란의 그 지역의 대리 세력들 말씀하시는 네, 네. 거죠. 근데 이란이 지금 힘들어요. 대리 세력을 지원할 만한 루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지금 이스라엘이 혹시라도 이란과의 전쟁을 할 때 헤즈볼라가 도울 거를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맹폭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헤즈볼라는 지금 만능이라고 정신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만약에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이란이 도와달라고 해 도와주기 어려울 상태가 될 거고요.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는 좀 확실하게 이란을 백업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라크 군대가 안 돕더라도 우리가 돕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라크 시아파에서 가장 그 존경받는 지도자가 이라크에 있습니다. 시스탄이라고. 네, 시스탄이도 네. 미국에 경고를 했어요. 더 이상 이란 때리지 마라? 예. 그리고 뭐 하메네이 목숨이나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럴 경우에는 시아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라는 것처럼. 네, 될 것이다. 근데 이 시스탄이는 원래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 말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이란은 요즘 뭐 먹고 삽니까? 밥 먹고 살죠. 주로 뭘 팔아서 예전에는 기름 많이 팔았을 거 아니에요. 기름 몰래 팔죠. 이런 중국에. 싼 파는 거? 값에. 아 그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팔죠. 제일 그래도 큰 수입이에요. 네. 그게 다른 거 없어요. 그 외에는 이제 자급자족하는 것밖에 없죠. 아 그래요. 그런데 이란의 경제가 뭐가 문제냐면 네. 2000년대 초반에 대통령이었던 아흐마디네자드가 진짜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는데 유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유가가 좋았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국가 발전을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예를 들면은 이란 사람들이 하루에 차를 엄청 많이 마시거든요. 네. 티. 근데 차가 이란에서 흉작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게 수입해야 되겠죠. 그거를 미래를 보고 거기에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모자라면 사오는 거예요. 아. 그 돈으로. 그러다 보니까 차 산업도 끝나버리고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경제 실패가 기본적으로 돼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환율을 그렇게 막아버리니까 네. 경제를 묶어버리니까 뭐 환율을 방어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이란에 옛날에 그 사과 같은 게 좀 맛있지 않았었나 싶은데 사과. 이란 사과. 우리 네. 한국 사과보다 맛있겠습니까? 그건 물론 한국 사과 맞아요. 제일 맛있어요. 한국 사과 제일 맛있죠. 그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장르만 여의도 사과가 진짜 맛있다며요. 원래 제가 이런 거에 굉장히 뻔뻔한 편인데 오늘은 제가 조금 쑥스럽네요. 쑥스러우세요. 네, 좀 쑥스러웠습니다. 약간 얼굴 빨개진 것 같고요. 그러나 사과는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사과 맛이 이렇게 맛있는 사과가
아니 저는 이게 그 에덴 동산의 사과가 혹시 이 사과보다 맛있었나 싶어갖고 이제 여쭤본 건데 이 이란 사과보다는 확실히 대한민국 사과 진짜 우리나라 과일이 진짜 맛있어요. 네, 우리나라 과일 맛있죠. 네. 사과도 맛있고 배도 맛있고. 진짜 맛있어요. 이란은 네. 석류가 좋습니다. 석류 석류. 이란 석류가 참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죠. 최고죠. 네. 그 대추야자는 사우디인가요? 뭐 대체자는 중동국가에 다 있습니다. 사우디 꽤 좋죠. 네. 자, 하여튼 사과는 아침에 먹는 금사과. 사과 요즘 가격이 엄청 비싸졌어요. 많이 비쌌어요. 마트 가보셨어요? 예, 저 아침 먹는데 요즘 쉽사리 손이 가질 않아요. 하나에 조금 알 굵다 싶으면 그냥 7, 8천 원입니다. 하나에. 진짜 안 가보셔서 그래. 진짜 가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빨리 드세요. 하나에 7, 8천 원이라고요? 진짜 비싸요. 어디? 전 마트 가서 4개인가가 이렇게 있길래 아유 좀 포장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뭐예요? 얼마 했더니 39,800원이 하나에 10,000원씩인 거예요. 미쳤나 봐. 이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거 봤는데 걔도 뭐 5, 6, 7천 원짜리가 그냥 보통이에요. 사과가. 그런데 이 사과 이렇게 맛있는 사과가 얼마냐? 2kg짜리를 사시면 2.2kg짜리가 나갑니다. 10%는 그냥 덤으로 드리는 거죠. 예, 이렇게 나가는 그 사과가 얼마냐? 가격은 이게 비밀인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9,900원이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9,900원이 맞아? 네. 한 박스에? 첫 구매 9,900원. 와, 한 박스에 9,900원, 2kg짜리가. 그 저렴한데요? 네. 이 사과가 맞나? 이렇게 알 굵고 맛있는 이거 맛있는데? 예. 이게 이제 9,900원입니다. 네. 와. 근데 요즘 사과 값이 진짜 비싸요. 제가 진짜 비싸요. 예. 예, 마트 같은 데 가면 예. 깜짝깜짝 놀랍니다. 옛날에 우리 참 그 아저씨들이 이렇게 리어커에 끌고 다니던 그 사과 약간 좀 뭐 이렇게 생채기 있고 하면 그냥 아저씨 막 줬잖아요. 예, 우리. 못난이 사과도 그랬는데. 예. 못난이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 친구들 다 사연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여튼 9,900원에 2kg 진짜 쌉니다. 네, 요거 맛 있습니다. 네, 우리 맛있어요. 신영 기자 굉장히 또 입이 네. 예민하죠? 네. 어떻죠? 이거 뭐 너무 익거나 덜 익거나 하면 이 뭐라 그러죠? 과질이 무너지거나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삭아삭하고 이 가운데 딱 보시면 이 꿀 들어있는 부분 있잖아요. 보입니다. 그래요? 네, 맛있어요. 하여튼 저 신 기자님 굉장히 입이 또 예민한 분이라 어지간한 거 잘 안 먹습니다. 자, 9,900원에 2kg짜리 한 상자 들여가시고요.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 아니면 네이버에서 농수산 도매시장 사과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온다는데 이렇게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여튼 070-8822-6270으로 전화하셔도 빠르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kg에 9,900원. 품절이 매우 예상되기 때문에 빨리 선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미국의 그 이란 공격할까 말까 그리고 미국의 관세 결정 요거 두 개를 좀 살펴봤는데 많이 저는 걱정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죠? 예, 이제 목요일 회담에 협상? 거는 기대가 좀 커요. 네. 그때 어떻게 되느냐? 네. 잘 될 것 같아요, 느낌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네. 근데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빌드업일 수도 있거든요. 명분 쌓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공격하기 위한. 네. 저는 그런 거 같아가지고. 네. 그쪽에 또 신 기자님은 저는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전력을 많이 갖다 놓고 돈 그렇게 많이 네. 쓰고 그냥 사과도 안 깎고 칼집에 다시 칼을 집어넣어 이런 비난이 있거든요. 그런가? 네. 알겠습니다. 요 말씀들은 저희가 잘 저장해 놨다가 목요일에 뭔 일 생기면 저희가 쇼츠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서경석 씨와 함께 역사 공부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